연락드립니다. 예, 지금 강 대표님과 최고위원님께 입장하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예산정책협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예. 네, 우선 민생 현안과 개혁 입법 이런 산적한 현안과 정부 예산안 심사로 중에도 서울시의 현안과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서 방문해 주신 우리 이해찬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 또 우리 안규백 시당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수 주셨네요. 네, 우리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조정식 예결위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이해찬 대표님은 40대 초반 시절에 서울시 구시장을 지내셨습니다. 아마 친정에 오신 느낌이시죠? 오늘 뭐 여러 선물이 있지 않을까 기대가 큽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의 영혼을 담아서 적폐 청산과 공정경제 확립, 남북 관계 개선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정청의 선두에 서서 제대로 된 민의를 전달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건전한 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당 정치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정책을 흠집내기 위해 과장된 의혹제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달하고 향후 올바르게 서울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전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향후 경제 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고 있고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으며 약 100만에 달하는 실업자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고통이 증대되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이런 것은 현 상황은 전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470조 5천억 원 중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하고 또 경제력을 되찾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옹에서 일자리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약 1조 7천억 정도를 투입해서 3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의 재정 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방 세수 신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저희들 아동수당과 기초임금 등 정부의 복지정책에 협력하기 위한 비용은 매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 노후화를 막기 위한 도로, 지하철과 같은 인프라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국고보조 사업의 기준 보조율 차별 적용으로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전향적인 국비 지원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국가와 지방의 세입 세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8대 2인 국세 지방세를 그 구조를 개편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최근 행안부가 7대 3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발표한 바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6대 4 구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자치 조직권과 관련해서도 과거보다는 굉장히 진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또 이 내용을 좀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지방 분권을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마치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기본적으로 동일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의 경우 방법론이나 대안에 약간 일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갖고 서울시와 국토부 간의 TF와 같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최적의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곧 서울시의 성공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에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공감과 협력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방문해 주신 우리 예찬 대표님, 홍영표 원내대표님, 그리고 국회의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1995년에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가 됐는데 그때 경무부시장으로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행정을 직접 맡아본 게 그때가 처음입니다. 야당으로서는 행정을 맡아본 경험이 없었는데 행정을 맡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야당이 행정을 맡아서 상당히 어느 정도 잘한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집권이 가능하다. 처음 행정을 맡겨봤는데 행정을 엉망으로 하더라. 그러면은 영원히 우리 야당이 집권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정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이는 쪽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부시장님들께 보니까 그 당시 저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인데 와보니까 계획이 없어요. 임명직 시장이니까 6개월 만에 가고 뭐 2달 만에 가기도 하고 1년 만에 가기도 하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흘러가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에 붙은 이름이 맞으면 복마전이었어요. 복마전. 이 행정을 어떻게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까 해가지고 3개년 계획을 그때 밤을 세워서 몇 달 동안에 걸쳐서 세웠던 적이 있습니다. 또 취임하기 전에는 상품백화점이 붕괴가 되어서 취임하기 이틀 전에 그걸 인수를 맡아서 수습하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다리가 한 20개가 있는데 전부 다 부실해요. 연암에다가 올려놔서 경암까지 안 내려가고 그리고 나중에 성수대기까지 붕괴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걸 다 하나씩 바로잡는 일을 그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오늘 여기 이제 당정 흡연에 와 보니까 우리가 큰 당이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낍니다. 여러 군데 다 다녀봤는데 서울시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서울시 행정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항상 많이 느낍니다. 서울시가 이제 저희가 오늘이 이제 예산정책협의회 마지막 날입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저희가 잘 들어보고 정부하고 서울시 그리고 당이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논의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는 지금 일자리 만들기에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일자리 만드는 데 있어서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가 아주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점에서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이 관광산업이 최근에 굉장히 발전을 해서 연간 3천만 명이 일본을 찾고 있고 내후년 올림픽 때에는 4천만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봤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쉽게 올 수 있고 또 쉽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많이 갖췄습니다. 우리는 면세점을 큰 대형 면세점에서만 물건을 사게 하는데 일본은 보니까 웬만한 마트에서도 다 부가세를 면세를 해주는 즉석에서 8% 면세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걸 보고서 상당한 규제 개혁과 혁신을 이루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도 이런 관광산업들을 많이 성장을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서울은 사람들이 참 오고 싶어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치안도 좋고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이런 서울시 장점을 잘 활용해서 그런 관광을 육성하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또 고마운 말씀은 우리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아마 그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촛불혁명이 어디로 갔을까? 그 많은 쓰레기를 다 서울시에서
처리해 주시고 또 곳곳에 화장실을 다 해서 그 광화문에 나오는 분들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다 해소시켜 주신 그런 서울시 행정의 노력에 대해서 진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선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생활임금 정책이라든가 비정규직을 정규화시킨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이 정부의 정책을 선도하는 그런 기능을 많이 해줬는데 앞으로도 공공임대 아파트를 좀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젊은 신혼부부라든가 젊은이들이 주택 문제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아주 선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고 시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시내에서 근무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정책을 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속하게 또 많이 확대해서 주택 공급 정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안규백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지역 49개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대변해서 이찬 대표님과 홍익표 대표님, 우리 김태년 위원장님과 조정식 간사님 지도부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저희들을 환영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또 우리 부시장님과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동계올림픽 마무리했고 판문점 선언에서 평양 공동선언의 1위까지 한반도 기분을 더욱더 공고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선거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 경제가 더욱더 안정적으로 도모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천만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서울시와 당이 한데로 모으는 그런 지혜를 모으는 계기로 삼아질 것 같습니다. 천만 시민들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시기적으로 오늘이 겨울의 초입이고 가을의 끝자락입니다. 계절적으로 가을 거지를 끝내고 정신과 마음이 풍요로운 이때 서울시를 마지막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와 또 저희 당과 당정청이 하나로 모아지고 또 지혜를 모아서 보다 좀 활기차고 역동적인 그런 당정청 모습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여지고 또 동시에 당 대표께서는 전국을 17개 광역시도를 순회하시면서 예산에 대해서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곪고 어느 것이 개선해야 될까 이걸 과거, 현재, 미래를 짚으면서 새로운 당정청 창립에 애쓰시는 모습에 많은 당원들이 상당히 공유되어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또 우리 당정청이 서울시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서울 시민께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안규백 시당 위원장님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심원철 서울시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중앙당에서 9월 7일부터 시도예산 정책협의회를
쭉 진행이 왔는데 오늘 서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민생을 살리고 지역 경제를 살릴 방안을 찾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수 야당이 보이콧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를 문제 삼아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정기국회가 매우 걱정됩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지방분권의 제도화를 완성하는 지방이양 일괄법과 재정분권을 위한 보수 법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이양 일괄법은 19개 부처, 국회 상임위로는 12개 상임위입니다. 그리고 소관 법률이 66개 법률이고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지방분권의 완성을 위한 그런 법률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공공부문에서 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올해도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좀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용산 미군 기지가 내년에 우리 서울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내년에 미군이 떠나더라도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군과의 협상도 남아있고 예를 들어서 환경 문제라든지 그래서 이 문제를 내년에 이양받기 전에 사전에 점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용산 기지를 이렇게 이양을 받았는데 시민들은 4, 5년 후에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이미 저희가 미군 기지를 돌려받았는데 10년째 협상 때문에 아직도 활용을 못하는 그 미군 기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시장님을 비롯해서 물론 국가공원이지만 서울시에서도 적어도 단계적으로 일단 1단계로 주민들이 뭐 산책도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부터 공원할 때까지 하는 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에 바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으면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정부와 함께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주민 최고위원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대학 제가 처음 입학하고 나서 제가 서울에서 나고 자랐다 그렇게 얘기하면 친구들 중에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 저는 서울 토박이고요. 그만큼 서울을 사랑합니다. 서울시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융자 정책인 긴급 자영업 자금 이 조기 소진되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이라고 하는데요. 추경 후 추가 편성까지 했는데도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를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서 계좌이체 기반의 수수료 제로 결제 서비스인 서울페이를 통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있고 사회보장제도 신설로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권 경쟁력 제고, 지역의 소비가 지역의 일자리, 지역 경제 선순환 되는 생활상권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리는 서울시의 정책에
국회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흐름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당도 열심히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동안 강남 위주의 개발 조치로 빚어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도 반드시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외된 지역의 교육,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기관 이전 및 문화체육시설 설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불균형 해소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될 일들이 산재에 있는 것 같고요. 당 역시도 균형적인 서울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도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에 대한 구성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정부의 핵심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국가 중앙역으로서 서울역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특히 유라시아 철도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철도망 체계의 개편을 위해 서울시와 국회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 같고 이 역시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당에서 많은 관심을 갖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나 그래도 현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판부를 거부한 법원이 결국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을 새로 신설된 재판부에 배당했습니다. 사건이 개당되자마자 제가 우려했었던 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쌍용자동차 사건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징계를 받았던 임성근 부장판사가 새로 이번에 사건이 개당된 재판부의 부장판사인 윤종석 판사의 고등학교 선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윤종석 부장판사가 사법농단 관련된 의혹으로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현직 부장판사와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했었다라는 사실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는 재판부가 임종원이라고 하는 사법농단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원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시민사회에서도 어제 시국회의를 열고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농단 대응에서 피해자 단체에서도 역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법신뢰 회복을 위해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 법원 역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나서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우리 당이 참 큰 당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당이 명실공히 집권당이구나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서울시의 모든 것, 서울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책임을 실제로 우리 당이 다 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더 잘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함께 느낍니다.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분들, 또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의원님들, 한규백 시장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대 의원님들, 또 위원장님들 모시고 함께 있다 보니까 이 자리가 꽉 찬 느낌이어서 든든하기도 합니다. 저는 들어오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펼침막이 우선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통해서 포용국가로 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갖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정말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라든지 또 청년 취업 지원 대책이라든지 그런 이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득주도 성장, 포용 성장의 정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서울시가 이 부분을 확고하게 성공시킨다면 저는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관계자 모든 분들의 이 행로에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현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우리 그 조상들에 대한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기업보를 우선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기업보호 굉장히 중요한 가치지만 그에 앞서서 인권 보호가 소중하다는 것을 일본 측이 깨닫지 못한다면 참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의 어떤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을 인권 보호가 더 소중하다는 가치를 깨달아야만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한일 두 나라가 진정한 관계 개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설훈 최호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역시 서울이에요. 우리 당에서 최고위원회를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서울에서 하니까 역시 많은 의원들이 참석을 하게 되고 또 지금까지 한 이 최고위원 회의 중에서 최대 규모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서울입니다. 이 수도 서울에서 이 한반도 평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 평양 명나도 연설할 때 15만 평양 시민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이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풍력동 구도에서 한 최초의 연설이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남북 평화가 성큼 당겨지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도 서울을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쯤은 서울 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미 관계라든지 남북 관계가 약간의 정체기를 느끼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김정은 위원장께서 서울을 답방하게 되면은 또 한 번의 획기적인 남북관계의 평화적 조치도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 무도가 훨씬 더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함으로 해가지고 남북 정상의 교차 방문으로 해서 이 교차 방문이 정리화되는 이런 현실을 만들므로 해가지고 서로 전면적인 화해 협력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남북 정상이 상대 수도를 오감으로 해서 한반도 평화가 완전히 굳어지는 이런 쾌거를 해야 한다 생각해서 제안을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도 대북 사업을 총괄하는 남북협력 추진단을 출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서울 평양 포괄적 도시협력 구상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경평 축구 부활 그리고 제100회 전국체전 공동개최 그리고 서울평양 병합단의 합동농년 이런 10대 과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완수하셔서 남북 평화에 서울시가 크게 기여하는 바를 이뤄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과 서울시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해서 함께 공동으로 협의를 하고 서울 답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남인순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서울 송파병 출신 최고위원 남인순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유치원 방문을 해야 돼서 우리 김 의원의 양해를 얻어서 먼저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인생 연석회의 담당 최고위원입니다. 근데 서울시장님께서 지금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지금 인생 연석회의와 함께 또 한 번 오셔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복지의 일자리에 있어서의 어떤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사회 서비스와 설립의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시가 적극 추진하고 계신데 이 부분도 함께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복지위원으로서 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김혜영입니다. 저는 서울에 대한 첫 기억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돈을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혼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해서 서울에 머물면서 일저일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서울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 지역위원장님들 또 시의원님들과 함께 예산정책 협의회를 가지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의원실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바로 이 편지입니다. 일본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연맹의 신도 요시타카 회장의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국회교육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기간 중에 독도를 방문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의 공개 질문이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 제시는 없고 쓸데없이 독도를 방문해서 국민을 부추기고 국제사회를 기만한다는 내용입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편지를 보면 1952년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독도는 약 1500년 전에 신라의 오삼국 정복을 계기로 한국의 역사의 모습을 드러냈고 조선시대에는 울릉도와 함께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에는 울도, 지금의 울릉도입니다. 울도 군수의 관할로 되었고 20세기 초에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의 첫 희생물로 잠시 빼앗겼던 것입니다. 잠깐만 찾아봐도 알 수 있는 역사의 진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영토를 위협하는 외부 세력에 대하여 단호히 맞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수진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은 매우 특별하고 상징적인 도시입니다. 저 역시 박주민 의원님처럼 서울에서 대부분의 삶을 살았습니다. 태어나서 100일 동안 대전에 있었고 그 이후로는 저도 서울에서 계속 살았는데 못지않게 큰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처음 보궐선거 때부터 노동계에서 큰 관심을 가졌고 제가 그 영역에서 함께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른 도시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럽니다. 서울시에 가서 살고 싶다. 노동 존중 특별시를 주창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그동안 많이 실천해 오셨습니다. 감정노동자 조례라든지 생활임금 조례 많은 것들이 또 이루어졌고 특별히 오늘 서울청 그 시민청 지하에 그림 이야기라는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된 전시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많은 어려움을 겪거나 우리 역사 꼭 알아야 되는 역사들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미술 치료를 위해서 애써줬던 이경신 작가의 그런 좋은 전시회인데 저도 지난번에 가서 봤습니다. 한 그림 하나하나에 할머님들의 손길을 느끼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역사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분명한 길을 제시해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노동자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의 여러 역할들을 보면서 조합원 간담회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서울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간식이나 다 도시락을 배송해서 또 소상공인과 노동계가 좀 뭔가 상생하는 그런 역할 모델들을 만들기 위해서 좀 실천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최근에 그 서울시청 그 청소 환경 노동자들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희 당에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또 한 구청에서는 또 환경 이하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25곳의 구청 중에 24곳을 저희 우리 당 구청장님들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매우 좋은 성과들이고요. 또 60명의 서울시의원 중에 102명이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이 되셨고 그 한 분 한 분이 매우 훌륭하고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신원철 의장님께서 이 자리에 하고 계시는데 서대문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멋진 활동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큽니다. 우리 당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정책과 그리고 오늘 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 되도록 저희 당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서 또 그곳에서 일하던 많은 노동자들이 고용 안정 등 여러 가지 요구들과 이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라든지 사회 서비스원 설치 운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가정 특히나 다수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선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치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업과 지방정부가 보육의 문제만큼은 함께 책임지고 함께 좀 보살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어떤 사회 참여를 또 도와주기 위한 서울시의 차동 서비스 굉장히 정착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방문간호 서비스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호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구석구석을 살펴주는 서울시의 그런 행정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서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당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열심히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형석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벌써 겨울의 초입입니다만 지난 여름 초유의 무더위였는데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강북 삼양도 옥탑방에서 에어컨도 없이 이렇게 한달간 생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쉽지 않은 결단을 하셨고 또 그걸 잘 이겨내시고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보고 참 대단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저께 박원순 시장께서 직접 이제 서울교통공단과 자율사를 제외한 전체 산하기관에 대한 체험 비리 전수조사하시겠다 발표를 하셔서 이 부분도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권에서 굉장히 국민들 혹세무민하고 있고 마치 정부와 또 서울시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이렇게 현혹시키고 있는데 이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서울시가 일자리를 찾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공성이 담보된 그런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주셔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박원순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서울시에서 발생되지 않게끔 만약에 일자리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다면 인벌백계에서 철저하게 대비해 주셨으면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두관 참좋은 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 이야기보다는 우리 김태년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조정식 외교대간사님 말씀 더 듣고 싶을 텐데요. 재정 분권을 비롯해서 우리 지방정부의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참 좋은 정부, 지방정부 상임위원들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전원지부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해 서울시 예산이 35조 7,843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고 지원을 6조 9천억 정도, 6조 9,300억 정도 요청을 하셨고 이 중에 한 5조 2,900억 정도가 지금 정부 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애초에 증액 요구 분들이 국회에서 반영되기를 희망하실 거고요. 저랑 우리 대구시 간사님이랑 박홍근 의원님이랑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그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6대 23개 전략과제, 이제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는데요.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 정부가 그 혁신성장의 전략적인 목표와 또 핵심 과제들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 과학기술, 사회제도, 산업 이런 4대 혁신 과제, 그리고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 이게 이제 3대 전략 투자 분야하고 또 8대 선도 분야가 있는데요. 이 중앙정부의 혁신성장의 어떤 방향과 서울시의 혁신성장의 어떤 그 사업들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이제 균형 발전도 국정 과제로서 힘있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남북 간의 이 균형 발전도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또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도 적극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안전예산 관련해서는 뭐 더할 말할 것도 없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서울시하고 중기부, 뭐 저희 당에서 지금 우리 소상공인 지원 대책 때문에 가장 그 관심 있게 또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제로페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에서는 이걸 서울페이라고 하죠. 중기부하고 지금 서울시가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또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 제로페이가 지급결제 시장 혁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수수료를 없애서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정책적 목표가 있습니다만은, 또 한 측면에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라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최근 이렇게 되려면은 이게 오픈 플랫폼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당초 취지가 조금 안 맞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 취지가 다 살려지는 방향에서 같이 협의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세한 그 예산 내역은 조정식 간사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정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그 더불어민주당의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입니다. 먼저 그 강원도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이렇게 또 제가 다시 작년에 왔다 1년 만에 왔어요. 작년 국정감사 때 서울시 국정감사 왔다가 1년 만에 왔는데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전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전국 시도 그 지사님들, 단체장님들과 함께 예산정책 협의회를 전국 이해찬 대표님과 당시로가 쭉 다 돌리고 계신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활용 정기적인 날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표님께서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서울시가 어쨌든 우리나라의 얼굴이자 상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잘 돼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시장님께서 지난 6년 동안 서울시정을 과거 개발과 성장 방식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시정과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품격을 높이는 시정을 펴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3년 연임되셔서 그게 완성이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사실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서울시 주요 현안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훑어봤는데 일단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서울시에 있어서 가장 큰 현안이자 수건 과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교통시설, 교통인프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지금 노후 지하철의 어떤 그 시설 개선 문제라든가 전동차 교체나 개선 문제 등, 그다음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 보전, 또 그리고 지하역사에 대한 그 공기질 개선 과제라든가 또 교통약자를 위한 저장 버스 도입, 또 전기차 보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특히 교통 인프라와 관계된 현안들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관련 법들, 도시철도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 내에서 이제 국토교통위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에 지금 이제 가서 논의 중에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와 관련된 국비 관련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출신 이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위원이신 우리 여기 박홍근 의원님이나 박영선 의원님, 박영진 의원님 등이 열심히 애써주셔가지고 지금 상임위원회 예산이 진행이 되거나 반영들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쨌든 당 차원에서 정부 지정당국과 같이 협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서울시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복궁 광화문 역사광장 조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광화문 월대 복원 정비 사업이 현재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133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일부 야당에서 이거에 대해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차질 없이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역사광장이 우리 시민의 품이 되고, 그다음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증액 사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 사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얘기를 과정해서 예산안들이 좀 더 서울시 뜻에 맞게 증액 반영될 수 있도록 당이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항상 여러 가지 아동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고보조를 받는 데 있어서 국고보조율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서울시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같이 동등하게 적용되는데 보편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갖고 계속 잘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